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뉴스입니다. 7월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소재의 수출 규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그 직접적인 타겟은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었죠.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급성장한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죽이려고 한 조치였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증거로 드러났던 것이 아베가 자신의 내각들로부터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총 100여 가지의 전략을 모았는데 그중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제한한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를 고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 한국은 크게 당황하여 항복할 것이라는 아베의 예측은 판단 오류였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린 타겟, 즉 삼성의 저력을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삼성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경미하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규제 등의 경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실적이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이는 동년 대비 감소되었지만 전분기 대비는 11.8%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사업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을 투입했고 현재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2조 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온 데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패널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삼성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이번 결산이 2018년 말을 시작으로 한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의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고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으로 아무리 삼성을 괴롭혀도 현 단계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 개막식을 완전하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한일은 파트너라고 한 말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는 감명을 받았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삼성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속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통해 삼성에 납품하여 먹고 살던 일본의 삼성 관련 하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베가 이번에 실행한 대한국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었기에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에도 응해주고 민간 외교를 유지해주는 것이 정말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일본 재계는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고 삼성이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아베와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긴 분야이자 다시 산업 확산의 꿈을 꾸는 두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삼성이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있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기에 도시바 메모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JDI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국의 차세대 전략까지 방해하는 이런 도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일본 언론의 이야기처럼 삼성은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굳건히 이겨내고 최근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계속 발표하면서 일본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초격차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와 그의 내각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국과 삼성 때문에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과 상관없이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이 무시 못할 큰 소비 시장입니다. 따라서 부품 소재 국산화 혹은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의 삼성 소비자들은 여전히 삼성의 소비자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일본 출시 발표가 된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많은 삼성의 제품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더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이야기인데 우선 데이터 센터의 지원으로 수요에 있어서 지지부진했던 반도체 산업이 다시 성장 사이클로 돌아섰죠. 이는 연초부터 돈 되는 라디오에서 전해드렸던 상저, 하고의 2019년도 흐름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IHS 마켓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에 반도체 시장 전체 매출이 536조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6% 정도 상승할 것을 내다봤습니다. 이는 당연한 어떤 수준이지만 반도체가 지속적 성장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심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차도 거기에 일부가 될 수 있고 IoT도 될 수가 있지만 근미래적으로 보면 5G 기술 도입에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한국, 미국, 일본에서 지금 5G 장비를 가장 많이 수주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물론 화웨이가 작년 전체로 보면 1위 자리를 지켰지만 현재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인해서 화웨이가 다시 성장세에 돌입하는 시기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 시장이 한번 선점하면 화웨이 사태 같은 메간톡급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서 메간톡급 악재라는 것은 한 기업을 아예 그 패권 국가가 괴멸을 시키는 그런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일정 점유율을 계속해서 독점하고 가는 그런 5G 장비 시장의 추세, 특성, 한번 장비를 해놓으면 그 회사를 제조사를 바꾸는 데 있어서 천문학적인 리뉴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독점 추세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이번에 삼성이 완전히
5G 이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5G 도입이 장기적으로는 IT 산업 전체를 흔들 텐데 단기적으로만 볼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폰 수요의 촉진제가 될 겁니다. 5G 스마트폰에 있어서 갤럭시 폴드까지 어떤 세계 최초 그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는 유일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수혜가 강력하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주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스마트머니라서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주식에는 반영됐을 수도 있으니 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님을 인지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현명하시니까 알고 들으시겠지만 혹시나 피해 입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 올립니다.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진정되고 다시 반등하는 부분은 이를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강력한 증거죠. 이게 결국 두 번째 주제인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삼성의 일본 점령 후 인도 시장 진입과 연관이 되는데 사실 5G 시장에서 삼성의 시장 공략은 이미 이 KDDI와의 일본 시장 2조 원대 계약으로 일본은 점령이 끝났고 이번엔 인도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방문하면서 가속화 기로를 타고 있습니다. 부회장이 총수가 직접 방문한다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삼성이 화웨이를 넘어선다라는 문장을 썼지만 사실 이미 단기적으로는 삼성이 화웨이를 넘어섰어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시장의 매출 점유율 1위가 어딜까요? 분명히 37%로 삼성이 1위인 게 팩트입니다. 이는 그 어떤 언론사나 통계사도 부정하지 못하는 그냥 수치죠. 이 수치의 근거로는 삼성의 미국 시장 점령이 있었고 그럼 미국이 괜히 삼성이 좋아서 삼성한테 그런 수주들을 몰아줬을까요? 화웨이에 대한 견제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미국과 굉장히 친하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말을 잘 따르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웨이는 일본 시장에 당연히 발도 들이밀지 못할 게 분명하고 그 자리를 삼성이 차지하면서 가속화될 겁니다. 대체제가 사실 삼성밖에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일본이 5G 품질을 낮추면서 대체제를 찾는다면 삼성 말고도 있겠죠. 하지만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고려하면 삼성이 차지하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고 이미 계약도 이루어졌죠. 이는 수출 규제라는 최악의 한일 갈등 속에서도 삼성이 KDDI의 최대 공급사로 선정이 되면서 화웨이의 대체제는 역시 삼성이구나 라는 어떤 뭐 삼성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점령한 일본이라는 그 땅이 아니라 미래시장, 인도겠죠. 사실 중국과 같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가속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인도이고 인도도 2020년까지 5G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인도 3대 통신사가 향후 5년간 5년이면 뭐 2024년, 2025년 그때까지 5G에 투자할 금액만 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세계 이통사 연합회가 전망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제 생각보다 발빠르게 올해 2월부터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난 데 이어서 다시 인도를 이달 초에 방문해서 렐라이언스 인더스트리 그룹의 무케시 안바니 회장과 면담해서 바로 렐라이언스 지오의 4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 통신설비 공급업체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령의 초입을 달성한 거죠. 당연히 이 회사는 연이어 5G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4G 계약자로 선정된 삼성전자가 그 사업까지 연이어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상황에서 시진핑도 11일에 인도를 방문해서 화웨이 좀 써달라 제발 좀 써주라 구걸을 하고 있지만 세계 패권을 미국이 잡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중에 패권을 중국이 잡으면 그땐 모르겠지만 지금은 구걸에 불과합니다. 구걸과 이 사업 제안은 명백히 다르며 중국과 인도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뭐 결론은 제가 굳이 입으로 안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이번에 삼성과 SK, LG가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고 일본을 견제하고 있는데 우선 바로 전 영상에서 제가 LG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버리고 삼성의 이미지 센서 GD1을 선정한 것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7시 반이었나요? 이 V50S synQ의 셀피 카메라 건입니다. 그에 이어서 SK와 삼성이 반도체 어떤 고객사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소통 채널을 합치면서 완전한 동맹관계로 일본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메모리 경쟁력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로 보면 8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정보 채널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의 메모리 독점을 의미하고 일본이나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뭐 그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에겐 삼성이나 SK의 절대적인 어떤 맞춤 굳이 표현하면 복종이란 단어까지 써야 될 만큼 그쪽의 정보 채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요 정도로 의미합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주제들은 대충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이 한일 경제 전쟁에 대한 진행 현황에 대한 잡담 정도로 오늘 좀 더 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일 경제전쟁의 처음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있을 근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22일이죠. 나루히토 일왕의 공식 즉위식에 참석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언론사들이죠. 이 방문으로 한일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실제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조금 뭐 기사 제목만 헤드라인만 보면, 내용은 뭐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가지고 뭔가 큰일을 하는 것처럼 좀 과장돼서 써놓은 측면들이 있는데, 저는 총리의 방문 수준으로는 완전한 전환, 어떤 일본의 태세 전환을 이루는 것은 힘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만약 뭐 대통령께서 직접 이 행사에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친다면이죠. 그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뭐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한 총리의 대통령의 대타로서의 참석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현재 상황이란 건 강제징용 기업들의 압류자산 현금화 같은 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 한일이 격렬하게 대립 중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가가지고 뭔가 제안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으로 해결 의지 정도를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전달하는 것은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추후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발판 마련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베 입장에서 생각해도 당연히 정상회담 때의 어떤 완전 타결,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그 정도를 예상하겠지, 지금 상황에서의 뭔가 여기서의 단계 진전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발판 마련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뭐 큰 기대는 걸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요 정도 말 남기면서 오늘의 라디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부에 뭐 부정적인 의견을 남기는 것은 아니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외교전은 이 정도의 결과를 예측한다, 요 정도의 어떤 합리적인 예측 정도 전한다는 점, 뭐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